저는 이 문화일보 이 보도는 정말로 그냥 오보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오보가 있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 오보가 나타남으로써 열린민주당과 그 기존의 더불어시민당 사이의 그 갈등 같은 거를 봉합할 기회를 다시 찢어버리는 효과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은 그 우리 열린민주당 또한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구다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팩트잖아요. 이 팩트를 무너뜨리고 싶은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님이 열린민주당에 전화를 한 순간 이 열린민주당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중요한 도구임을 굉장히 강화시켜주는 하나의 증거거든요. 근데 이걸 그 꼴 못 보는 거죠. 안 돼. 너네들은 계속 분리돼 있어야 돼. 너네들 계속 그러니까 마치 열린민주당이 한 번만 해주세요. 전화 한 번만 해주세요. 해가지고 억지로 한 것 같은 모양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네가 해달라면 해주겠냐? 하는 그것도 있고 이런 종류의 정확한 목적성이 드러나는 오보는 저는 존재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문화일보 이런 식의 보도하는 게 웃긴 게 딱 자기들 수준인지 아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되게 민주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뭐가 상황이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그냥 안 하고 말지. 만약에 대통령이 열린민주당 싫어한다면 그 청와대 요청해가지고 전화 좀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그런 결은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런 결은 없다고. 그 가오라는 게 있단 말이야. 네. 얘네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말은 내 입장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나 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 그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열린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당장은 아니래도 빠른 시일 안에 최소 몇 개월 안에라도 합당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면 합당하지 말고 대선까지 가자 하시는 분, 어느 쪽인지 일단 투표 붙여놓고 한번 토론 한번 해볼게요. 저는 잠깐만요. 합당해야 된다 1번. 그냥 대선까지 합당하지 말고 가자 2번. 그 시청자 여러분도 투표 좀 해주시고요. 저는 민주당 내에서 합당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렇게 조금씩 나오고 있잖아요. 김두관 의원이 페이스북에 쓴 것처럼.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활발하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합당 여부 자체는 사실 실질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게, 열린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는지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고 예상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당적 자체가 하나로 합치느냐 마느냐 이건 사실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선거 과정에서 이 민주당에 대한 애정 표현을 서로 다르게 했던 두 측이 서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는데, 이 서로 싸워서 아픈 상황에서는 조금 더 멀쩡하거나 조금 더 덩치가 큰 쪽에서 먼저 화해 요구를, 제스처를 취하는 게 인간적으로 맞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처가 있었는데 열린민주당이 먼저 민주당을 향해서 우리 화해합시다. 이거는 사람의 자존심까지 뭉개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이라도 민주당에서 우리가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고 좀 심한 말이 오고 갔지만 그거는 미안하다. 그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라는 핑계라도, 그러니까 서로 마음을 좀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을 주고받으면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어떻게 협조해 나갈 건지, 그리고 정책적으로 협조를 하다 보니 이런 식으로 당대당으로 협조할 게 아니라 그냥 같이 합치자. 자연스럽게 되는 게 최선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전략적으로 합당을 전제로 화해를 할 것이냐, 안 그러면 분당한 상태에서 끝까지 가되 어떤 방식으로 협조를 할 것이냐, 이렇게 기계적으로 따지는 건 사실 그 과거에 있었던 감정적 앙금을 그대로 두고 모른 채 가자라고 했을 때 이긴 사람은 잊을 수 있어도 진 사람은 사실 잊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먼저 보듬어 주는 게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 지도부에 이야기하거나 안 그러면 직책을 떠나서 스피커가 큰 의원들이 여러 가지 메시지나 채널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과의 메시지를 먼저 여러 경로로 전달을 하는 게 먼저 돼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대로 지금처럼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합당을 하는 것도 괜찮긴 한데
지금처럼 열린민주당이 이렇게 말 그대로 이슈를 리드해가는 선점해가는 목소리들 저는 계속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진은 함부로 못 움직여요. 본진은 잘못 움직이면 큰일 나기 때문에 본진은 그냥 있고 민주당이 본진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가만히 있고 뭐 열린민주당이 뭐 예를 들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야 우리 매달 줘도 아무런 경제적 아무 문제 없어 해서 선도 치고 나가면 민주당이 거기에 따라가 준다든지 아니 민주당이 이게 열린민주당이 너무 많이 갔는데 하면 약간 좀 뒤로 빠져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슈를 한쪽에서 조금 먼저 치고 나가는 역할을 해주고 민주당이 분위기 봐서 따라가는 식으로 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같은 형태에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어떻게 보냐면 민주당하고 열린민주당에서 대립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맞싸워가지고 싸운 게 아니고 같은 곳을 보면서 다른 이야기를 할 뿐이 없었어요. 똑같은 내용이었고 저도 민주당의 무조건 전 말이 일본 5번이었지만 상각이나 선택을 할 수 있는 거 지금 열린민주당은 자연스럽게 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실제적으로는 민주당은 177석이에요. 2명 나갔고 1명 내보냈잖아요. 그걸 다시 180석 만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 안에서의 서로 그 각각에 있는 포지션에서 이야기들 나오면서 우리가 이끌어 나가는 거지 저쪽에서 다른 당에 있어서 역할은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개헌되면서부터 그냥 합당이 돼서는 바랍니다. 저는 저도 진정환님 의견에 좀 동조에 가까운 편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그런 식의 논리들 있잖아. 열린민주당이 치고 나가서 이슈 깃발 꽂고 요거는 그냥 이론이야. 정치를 책으로 배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 말이냐면 소수 정당이 깃발을 꼽잖아요.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소수 정당 깃발을 꽂으면 국민적 여론이 모아졌을 때는 민주당이 따라가요. 차라리 그런 깃발을 민주당이 드는 방식으로도 나쁘지 않고 두 번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짜 중요한 건 서로 주체가 되는 정당이 의석이랑 상관없이 오래 떨어져 있으면요. 어떤 이슈는 싸우게 돼. 그럼 점점 시간이 갈수록 합당은 불가능해지는 관계가 멀어지는 형태로 간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어서 예전의 방식 있잖아요. 민주당의 의석이 간당간당하거나 과반에 한참 모자라는 의석일 때는 그런 식으로 좀 비슷하게는 정의당의 깃발을 꽂아서 막 개혁을 요구하면 민주당이 따라가는 방식은 아닐 거라고 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177석이나 180석이나 사실은 큰 의미는 없어요. 알고 보면. 같은 당으로 있건 떨어져 있건 간에 무슨 뭐 패스트 트랙이 뭐 하나 태우는 것이 굉장히 쉬울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177석이기 때문에 180석을 만드는 게 아니고 단일 대우로 가려면 한 당 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 찢어진 게 오래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합쳐지기 더 힘들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어쨌건 지금 민주당에서도 뭐 우상호 의원이나 김두관 의원 같은 분들은 합당하자.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생각일 거라고 보고 나머지 분들은 급할 건 없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그 1차 관문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 전당대회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당대표 나가시는 분들 지금 우상호나 김두관 이런 분들도 사실 당대표 욕심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네, 일단 자기들 아젠다를 던져보는 거죠. 열린민주당하고 합당하는 쪽으로 자기 아젠다 던져서 이렇게 주목받고 이러는 그런 측면이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그렇지만 이제 어쨌건 문재인 대통령이 회광욱 대표한테 뭐 권력기관의 개혁, 뭐 열린민주당의 역할 이렇게 강조함으로써 이런 측면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선거전에서 열린민주당하고 더불어시민당 이런 갈등은 내가 봤을 때는 갈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아니라고 봐. 특별하게 이미지화 프레임돼서 이게 분당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면 되게 나쁜 사람들일 것 같지만 그 당시에 첫 시작은 그런 게 아니었거든. 민주당이 스탠스가 어정쩡함으로써 성질 급한 놈이 우물 파고 냉수 마신 상황인데 되돌리기가 힘들어서 상황이 벌어지긴 했단 말이에요. 이 앙금은 좀 깨끗이 털고 합당하든 안 하든 간에 뿌리는 같다라는 인식을 서로 가져줘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극렬히 싸웠던 사람들 입장에서 서로가 가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었으면 좋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가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공식적 메시지를 내기 어렵다면 물밑으로라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 열린민주당 지도부 쪽에 그러니까 화해의 메시지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좀 협조를 하자. 그리고 어쨌거나 우리가
해결해야 될, 만들어 가야 될 개혁 과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서로 역할을 분담해서 잘 해보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던져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화학적으로 합쳐지는 방향을 유도해야지 이걸 공식화시켜서 누가 잘못했고 어떤 사람이 그때 발언 때문에 누가 상처를 입었고 이거를 계속 건져 올려가지고 이 되풀이하는 거는 누구한테도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열린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쪽에 굉장히 강력하게 비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건 알지만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과제에 이게 만약에 내 감정이 도움이 안 된다면은 그걸 잠깐 참아주는 것도 지지자의 역할이거든요. 내가 불쾌하고 기분 나쁘다고 해서 그게 풀릴 때까지 계속 가지고 있는 건 열린민주당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임기가 끝나시기 전에 해안으로 다 정리해서 화합적인 차원도 할 것 같아요. 마지막 이해찬 대표의 남은 일이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거 전이라는 게 그렇다니까. 왜 문 대통령은 최강욱 대표한테 전화를 했겠어요. 메시지는 어쩌면 간결한 거야. 여기도 우리 당이야. 우리 식구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쵸. 진짜로 꼴 보기 싫으면 우리 당 아니라고 생각하면 전화를 왜 합니까? 7분이나 대통령. 전화해달라고 해서. 근데 선거전에서 감정이 상했던 사람들은 최강욱을 좋아했으면서도 선뜻 손이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한 정당 안으로 들어오면 그게 사라지겠지. 그래서 간판이라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지점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건데 그런 감정 없는 사람들한테는 다른 당인 것도 나쁘지 않은 거지. 뭔가 막 깃발 하나 꽂고 막 세게 나가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렇죠. 근데 그런 감정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빨리 합당시켜주는 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길게 가면 앙금은 깊어집니다. 나중에는 최강욱을 좋아하지만 최강욱을 말하지 못하는 상태로. 알죠.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그 이야기.